이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보글보글 소리에 기분이 좋다가도 스페이스바의 철심 소리에 가끔 흥이 깨지거는 합니다. 내돈내산 키보드 대망의 베스트 1위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게이밍 키보드 추천, 무선 마우스 추천 이런 식의 추천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요. 영상을 보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한 게 아니라 제조사의 마케팅 포인트와 가격만 가지고 추천한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가격만 고려하는 경우라면 그런 영상들도 좋지만 저는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직접 구매하고 사용해본 키보드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키보드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게이밍보다는 사무용에 초점을 맞춰서 키보드를 선정해 봤고요. 가격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제품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키보드 타건까지 같이 담아봤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3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3위는 싱크웨이 토체프의 저소음 적축 키보드입니다. 듀가드와 싱크웨이 콜라보 제품인 토체프 토체트 시리즈는 키보드 배열이 풀배열이냐 텐키리스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구매했던 토체프 저소음 저축 웜톤 베이지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약 19만원 정도인데요. 예전보다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키보드는 제가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고 와이프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매했는데요. 저도 가끔 써봤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 와이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 보여서 내돈내산 키보드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키보드 3위로 꼽았습니다. 그럼 먼저 직접 키보드를 쓰고 있는 당사자한테 토체프 저소음 적축 키보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여보가 쓰고 있는 저 키보드 있잖아. 그거의 첫 번째 장점. 이뻐. 이뻐? 뭐가 이뻐? 안 질려. 안 질려? 약간 레트로한 디자인에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이 있는데 그게 과하지 않아. 분홍색은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뻐. 결국은 그냥 분홍색이 이쁘다. 근데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이뻐. 은은하게 이쁘다. 그래서 안 질려. 그러면 여보는 키보드 디자인 자체보다는 그 색깔이 더 이쁘다는 거네? 아니 근데 생긴 거는 어차피 다 비슷하잖아. 달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 뭐 다이소나 이런 10,000원짜리랑은 다르긴 하지.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생긴 거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거고 거기에 이제 색깔이 배합이 잘 됐다. 배합이 잘 됐다. 조합이 잘 됐다. 조합이 잘 됐다. 그냥 이런 기본 키보드는 좀 심심하고 그치? 근데 포인트로 분홍색이 딱 몇 개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안 질린다. 봐도 봐도 이쁘다. 봐도 봐도 안 질리고 예쁘다.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은 뭐야? 치는 맛이 있어. 치는 맛이 있다. 그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별 느낌이 없어. 별 생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치면은 뭔가 계속 타자를 치고 싶어져. 오, 계속 일을 하게 해주는 키보드네. 그치. 그렇다고 일을 하진 않지만 지금 나 키보드 하고 있다? 약간 탁탁탁탁 이런 느낌? 키보드 치는 맛이 있다. 그러면은 단점. 단점은 좀 비싸다. 아, 좀 비싸. 막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 나 정도의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이 쓰기에는 좀 비싼 감이 있지. 부담스럽긴 그냥, 하지. 그냥 평소에 그냥 쓰려고 사는 거면. 여보가 사준다 그래서 냉큼 받은 거지. 내 돈 주고는 안 샀지. 절대 안 산다? 내 돈 주고는 못 사지. 없는 거 같은데. 오, 가격 말고는 단점이 없다. 별로 이거 쓰면서 이거 좀 뭐 안 좋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없던 것 같아. 뭐 스프링 튀기는 소리나 그런 찰찰찰찰 이런 소리 같은 건 들어본 적 없어? 그냥 스페이스만 탁 한번 눌러봤을 때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키보드 다다다닥 치면서는 그런 걸 느낄 틈이 없는데. 왜냐면 이거 치고 스페이스 다음에 바로 또 뭐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 키보드를 만약에 여보가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키보드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말고 키보드 취미인 사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뭔가 내 책상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 책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 분위기를 바꾸거나 뭔가 인테리어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런 사람. 내 눈에 산 키보드 베스트 2위는 한성컴퓨터의 무접점 키보드 GK898B 모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성컴퓨터라는 회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부터 모니터까지 다양한 컴퓨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한성컴퓨터의 키보드 중 대표 모델인 GK898B를 2위로 꼽았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기계식 키보드만 사용하다가 무접점 키보드 잠깐 관심이 생겼을 때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한무무라고 불리는 키보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접점에 대해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 일단 구매했는데 결국에 만족스러워가지고 현재 집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키보드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무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무접점 특유의 타건음과 키감입니다. 기계식처럼 스위치가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고 정면식으로 키보드를 누르게 되는 무접점 키보드는 특유의 보글보글 거리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키보드인데요. 여러 무접점 키보드를 비교해봤을 때 저는 한무무의 타건음이 가장 듣기 좋았습니다. 너무 과하게 보글거리지도 않고 약간 적당한 서걱거림이 섞여 있어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소리도 좋고 기계식 키보드와는 누르는 느낌도 색달라서 매력있다고 느껴지는 키보드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블루투스 지원과 멀티 페어링입니다. 키보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다 좋고 다 마음에 드는데 블루투스 지원이 안 돼서 무선이 지원이 안 돼서 구매가 망설여진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책상 위가 너저분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는 무선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무무는 블루투스 지원뿐만 아니라 멀티 페어링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책상 위를 한층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레트로한 디자인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의 게이밍 키보드보다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키보드를 좋아하는 저에게 한무무의 레트로한 색깔 디자인은 또 다른 구매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여기까지 하고 한무무의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엔터키나 스페이스바처럼 길쭉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좌우의 밸런스를 얘기하는데요. 스테빌라이저가 좋지 않으면 철심 소리가 나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눌렀을 때 느낌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뽑기 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스테빌라이저가 개선된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페이스에서 유난히 철심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참다가 너무 소리가 거슬려서 셀프 윤활을 해보긴 했지만 그때뿐이고 금방 다시 철심 소리가 났습니다.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보글보글 소리에 기분이 좋다가도 스페이스바의 철심 소리에 가끔 흥이 깨지거는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애매한 키압입니다. 한무무는 키압 35g, 50g,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35g은 손가락을 올려놓고만 있어도 키보드가 눌려질 정도라고 해서 50g으로 주문했습니다. 50g의 키압은 키보드를 적당히 타이핑할 때는 손가락에 필요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데, 지금 찍고 있는 영상처럼 유튜브에 원고를 쓴다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쓰면서 한 30분 이상 계속 타이핑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랑 손이 피로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적당한 40g이나 45g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무접점 키보드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블루투스 지원과 멀티 페어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 몸으로 구매하셨을 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돈내산 키보드 대망의 베스트 1위는 엠스톤 그루브 T 풀륜활 저소음 갈축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는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인데요. 주위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몇 번 쳐보고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키보드입니다. 엠스톤 저소음 갈축은 스위치 제조사인 게이트론의 이름을 조합해서 게이트론 저소음 갈축, 속칭 개저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입고만 됐다고 하면 인기는 세의 제품들은 금방 품절이 되기도 하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럼 바로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풀 윤활입니다. 아까 한무무의 단점에 대해서 말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키보드에 관심을 갖다 보면 윤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윤활은 키보드 스위치에 있는 스프링과 슬라이더 부분에 윤활액을 발라줘서 더 부드럽고 쓸데없는 소음을 줄여주는 작업인데요. 엠스톤의 풀 윤활 키보드는 말 그대로 키보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윤활이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철심 소리도 거의 없고 타건감은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키보드를 구매하고 셀프로 윤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풀 윤활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소음 갈축 스위치입니다. 키보드를 검색하다 보면 저소음 적축, 그냥 갈축은 많은데 의외로 저소음 갈축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 왜 그런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음 갈축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 갈축이 가지고 있던 경쾌한 타건감, 키보드를 누를 때 중간에 뭔가 탁탁 걸리면서 눌리는 타건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갈축도 사무실에서 쓰기 좋은 스위치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키보드를 많이 치게 되면 타자 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저소음 갈축은 애초에 정숙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위치다 보니 사무실에서 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통울림입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키보드 하단 부분에 흡음재를 가득 채웠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키보드를 사용할 때 통울림이 있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 알루미늄 보강판 적용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정말 장점이 많은 키보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적당한 키압입니다. 엠스톤의 풀리뉴날 키보드는 35g, 45g의 키압 버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45g을 구매했는데 딱 좋은 키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약하지도 않고 오래 사용해도 크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키압은 45g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엠스톤 계적 아래 단점은 없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듯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점은 무선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깔끔한 데스크 셋업과 무선 세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회사 책상 위에는 모니터 받침대랑 이런저런 케이블들 때문에 깔끔한 책상을 포기한 지 오래라 유선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집에 있는 제 책상만큼은 아직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에 키보드 케이블을 보이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선만 지원된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유선 키보드라는 점 외에는 약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다른 단점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무선 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엠스톤 계적화를 추천드리는 분들에게는 눅눅한 저소음 적축의 키감보다 경쾌한 키감을 원하시는 분, 윤활된 부드러운 키감을 원하시면서 스테빌라이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선만 괜찮다면 이 키보드는 누구한테나 무조건 평균 이상을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해본 키보드들 중에서 베스트 3를 꼽아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1년 전에 한창 키보드를 알아보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키보드에 관심을 일부러 끊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면 또 사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키보드 제품이 워낙 많아서 고르기 힘드실 텐데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